큐어TV. 당신의 건강을 큐! 당신의 의료를 큐! 안녕하세요. 큐어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가정학과 전문 선생님이랑 변호사 선생님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가정학과 전문의 김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어렵게 또 자리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 의료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번에 좀 색다르게 드라마에 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새 굉장히 또 재미있는 드라마가 많은 것 같은데 부부의 세계라는 또 드라마가 또 핫하다고 해서 준비를 줄여서 했고요. 요새 뿌세라고 하더라고요. 뿌세. 네. 재밌네요. 부부를 붙여가지고 뿌세. 뭐 두자가 유행이군요. 요새. 그렇죠. 네, 모든 이제 네. 인기 드라마는 이제 두 자로 축약하기 시작하면 인기가 많다는 증거가 되더라고요. 아니, 앞에 된 소리 뿌는 왜? 아, 부를 부부를 합해서 뿌. 뾰 아니 뾰세 네, 아무튼 뭐 뽀세를 네.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에 드라마를 좀 자주 보시나요? 어떻게 우리 김희연 선생님은? 아, 제가 막 TV를 이렇게 자주 보긴 보는데 거의 뉴스를 중심으로 보는 그런 이제 약간 아저씨 같은 상태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화제작이라든지 관심이 가는 드라마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다 보게 되는데 이 부부의 세계는 좀 보게 되는 작품인 것 같고 잘 안 보시는군요. 안 보죠. 네. 안 보고 저도 원래 2부 뿌세 2부 4부만 보라고 해서 이렇게 2부 4부만 보는 걸 목표로 봤다가 네. 보다 보니 빠져들어서 6화까지 다 봤습니다. 네네. 그 거의 하루에 다 보신 건가요? 다 봤습니다. 다 네, 봤고 네. 그 닥터 포스터까지 보려다가 거기까지 못 보고 시즌 2가 궁금해서 잠은 주무셔야 되니까. 네. 못 봤다 아쉽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주 재밌게 봤고요. 또 보다 보면은 이제 전문가 직종, 특히 의료 또 이제 오늘 모신 엄태섭 변호사님처럼 법률 또 관련된 이슈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서 네. 뭐 이게 이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으면서도 이 현실에서 있을 수 있을 만한 그 미묘한 감정선들을 다 짚어낸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약간 실제로 좀 이제 있을 수 있는 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있는 우리 실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에 접한 사건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것들의 정말 요소 총합을 모아놓은 그런 알짜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변호사님.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이게 있다. 무슨 교육용 드라마군요. 저는 충분히. 오히려 사실 어찌 보면 현실에 더한 상황이 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후기가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일단은 모든 내용을 다 뭐 포괄할 수는 없고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하시죠. 네. 언제부터? 일단 말투가 전체적으로 한 2, 3주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죠. 네, 좀 공격적이고 일단. 좀 차갑게. 그렇죠. 네, 원래 이제 의대에서 그 교육 옷좀 학생들 올릴게요. 의대생들 교육할 때 저렇게 하면은 감점 요소가 됩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전 이 장면에서 그 청진기를 들이댈 때 네. 원래 저렇게 옷을 잡아당기나요? 아니요. 기침 아, 가리는 옷에 저렇게 역시 또 저것도 좀 상당히 공격적인데 환자가 들어와서 사실은 자기 몸을 보여줄 때 좀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좀 여지를 두고 좀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좀 먼저 사전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술 자연스럽게 담배해요? 청진을 좀 담배 하겠습니다 안 펴요. 하고 조금 포즈가 있는 게 술은 이상적이죠. 신경전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확실해요? 성생활 가만 같은 관계래요? 물어봤죠. 성관계 하고 있는데 불행하대요 최근에. 그 사람은 껍데기뿐인 결혼이라서. 껍데기 발언 나왔죠. 네. 네. 껍데기뿐이다. 일단 또 이 장면에서 조금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좀 덜 맞는 그러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장면인데 갑자기 본인이 체열하게 팔을 저렇게 세월 좀 할게요. 까고 아니 저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임신이 됐습니다 지금. 피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야, 그때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지선우 씨가. 고민되겠어요, 유부남이라서. 그러니까 결혼했다는 건 골치 아픈 거예요. 네, 이게 아주 명대사가 그냥. 명대사가 네. 나오죠. 방금 전에 보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여다경 씨가 들이닥치고 이제 받는 입장에서도 되게 당황했을 테지만은 진료를 하는 와중에 또 임신 사실을 확인을 하고 또 다시 한번 그 반격을 하는 되게 서로 주먹질을 안 했지만 굉장히 큰 싸움이 그렇죠. 오고 극적 긴장감이 아주 네, 고조된.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네. 저는 특히 좀 궁금했던 게 의사가 뭐 문진을 하고 이제 청진을 할 때 특히 이제 청진기를 들이댈 때 저는 그 지선우 닥터가 그 여다경 씨 상의를 벗기는 줄 알았는데 벗기지는 않고 네. 확 잡아 끌고 그 약간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음. 청진을 했던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이거 환자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환자가 바로 불쾌해지고 긴장되기 때문에 좋은 방식이 절대 아니고요. 누가 봐도 의사가 굉장히 화가 났구나 지금 이렇게 오해할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극적 연출이기 때문에 이 이제 김희애 씨가 연기한 지선우라는 의사가 지금 내적 갈등이 엄청 크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체열을 직접 갑자기 네. 느닷없이 체열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네. 체열을 할 때도 사실은 이제 바늘로 체열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저도 그렇지만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뭐 니들샥이라고 해서 뭐 수액을 맞거나 주사를 맞거나 할 때 졸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자체가 좀 평화롭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면은 굉장히 쇼크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다급하게 또 이제 공격적으로 고지 없이 이게 진행되는 거는 있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니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 그 바늘을 찌를 때 보통 우리가 정맥을 찾아서 찌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냥 아무데나 푹 찌른 것 같아요. 하타 21세기 가능한 건가? 스타일. 가뜩이나 여성이라 이 혈관 찾기도 어려울 텐데 그냥 푹 찌르던데 그거 가능한 건가요? 아무데나 찔러도 제가 피가 보니까 나오나요? 거의 뭐 동맥피를 뽑은 것 같더라고요. 정맥피가 그런 건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혈액 색깔이나 나오는 속도로 봤을 때 정맥이 맞고요. 예, 그거는 아마 이제 노련한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신 것 같고, 굉장히 자세히 보셨네요. 예, 이제 아니 푹 찌르길래 아무데나 거의 뭐 수직으로 꽂던데 왜냐면 그게 이제 가능한가 모형에 싶어서. 대고 한 게 아니라 실제 사람 팔로 연출을 한 거라서 아마 그거 이제 한 번에 성공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이제 환자가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의사한테 듣게 된 거잖아요. 원하지 않은 검사를 어떻게 보면은 하게 된 거고 그 뒷장면이나 이제 뒤에 내러티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구인 산부인과 의사랑 그 내용이 이제 공유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의 개인 정보가 동료 의사와 공유되는 부분이나 또 더 뒤로 가서는 이제 이 지선우가 그 여다경의 가족에게 갑자기 공표해버리는 그런 뉘앙스를 주다가 공표해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게 법적으로 좀 위법한 소지가 있지 않은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이죠. 예, 의료법상 환자의 개인정보, 특히 이런 민감정보, 의료정보는 뭐 동료 의사 아니라 가족에게까지도 미성년자가 아닌 한 고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환자 본인의 그 동의가 없이는 특히나 그 임신 사실이 동료 의사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 동네 전체가 알게 된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의료법 위반이 맞고요. 그 부분은 피해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성년인 경우에는 미성년인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모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보호자에겐 얘기를 해야죠. 보호자에게 얘기를 해야죠. 어쨌든 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여도 뭐 친동생이어도 그럼요. 얘기를 절대 할 수 없고 그거를 본인이 굳이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사실 예를 들어서 뭐 한정치산이라든가 금치산이다라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성인이라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에게 당연히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좀 어떠세요? 저는 뭐 이런 임신이나 이런 환자들을 요새는 이제 수련할 때는 좀 뵀었었는데 요새는 못 보니까 뭐 저희가 이제
의료 측면에서도 저희가 배우기를 뭐 어떻게 보면 고대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나온 것처럼 환자의 비밀은 지켜야 하는 게 의료의 기본적인 이제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환자랑 그것 때문에 이제 환자가 그런 민감한 문제들을 의사한테 신뢰가 생겼을 때 더 많이 털어놓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분을 중심으로 지켜드리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조금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 뭐 말씀하신 그런 금치산자 이런 부분이나 혹은 이제 뭐 좀 장애가 있으셔서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최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보호자랑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조금 고민하시다가도 이게 어떻게 보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짐이기 때문에 나눠서 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이 드라마 뒷부분에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잣집 내외 그 배우자분이 여성분이 나와서 거기를 네. 보고 할까요? 보고 할 네, 건가요? 네. 아, 그러면은- 그렇구나. 네네네네. 보고 하죠. 뭐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길 수도 있고 또 사우나나 에스테틱 같은 데서 올무스트 사실 우리 문화에서 그런 사실 것에서 성관계 생겨요. 같은 걸 얘기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을 느끼죠. 눈치 있는 의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이해의 원인은 희박한 확률입니다. 눈치보다는 99%. 의사로서의 양심을 더욱 강조하시죠.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별일 없을 거라니까 그러네. 이제까지 이제 안심을 시켰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 아이고 문제가 없었어야 되는데 입장이 아주 저는 삽니다. 병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환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어요. 맞는 말이죠. 제가 왜 친구분의 외도를 거짓말로 덮어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용무 끝나셨으면 다녀야 돌아가세요. 이게 지금 방금 그 화면에서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좀 이렇게 귀부인이 말을 꺼내기 어렵게 지금 성병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는데 성병임을 알면서도 애써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본인도 아마 알지 않았을까 싶은데 목욕탕 혹은 뭐 에스테틱 혹은 뭐 안마 뭐 등등 이런 장소에서 감염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거의 뭐 없다고 봐야죠.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믿고 싶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바깥에서 그 성병이 일어나려면 뭔가 이제 바깥에서 뭔가 외부 유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대중 목욕탕이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쉽게 들어올 수가 없죠. 이제 성매개 질환은 사실 오픈하는 게 원칙이고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성매개 질환이 어떤 한 분이 걸렸다고 하면 그의 파트너도 같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파트너도 검사받게 하세요가 원칙이고요. 요즘에 사건에서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진료실 내에서 그 환자하고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있는 그냥 그대로 녹취록 상태로 법원에 현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혹시 굉장히 의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한 거를 증거로 제시를 하면은 증거로 인정이 됩니까? 됩니다. 예, 환자가 했을 경우에 가능하죠. 예, 그-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의 참가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와 의사가 진료실 내에 있다. 그 환자가 녹음을 한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만약에 환자가 아닌 제3자,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 진료실 내에다가 미리 뭐 녹음기를 설치해놓고 그 내가 아닌 다른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이 되고 무섭네요. 그리고 그 내용은 증거로 사용이 안 되죠.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환자 본인이 대화의 참가자로서 직접 들은 내용을 그대로 현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냥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고지하지 않아도, 고지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전혀 제가 문제가 모르는 되지 상태에서 녹음이 되고 있는 게 네. 결국에는 어떻게 증거로 제시되거나 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네네. 제가 예전에 이제 검진센터에서 이제 그 검진 결과를 설명해 드릴 때 그분은 이제 외국 분이었어요. 네네네. 우즈베키스탄 네. 분이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요?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를 그런 설명을. 거는 법적으로 그것도 가능한 건지 거부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거는 촬영은 좀 어려우시다고 말을 해서 이제 중단하기는 했는데 그런 경우들도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아니 촬영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죠. 촬영을 몰래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지. 대놓고 이렇게 찍습니다 하고 찍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 컨텐츠를 이제 대외적으로 활용할 때 이제 초상권이라든가 기타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찍는 행위 자체는 몰카가 아닌 한 뭐 그 자체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없죠. 그 제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환자 중에 정신과 관련된 그 약을 요청했던 네, 그 네. 환자를 본인의 사생활, 특히 이제 배우자의 그 외도 행위를 외도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달라는 요청을 그 환자를 통해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심지어 이제 금전까지 주고받은 상황에서 네. 문제가 되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는 오늘 시간 찾아보니까 아 이게 뭐 끝이 없어요. 네. 네, 거의 뭐 이혼 얘기 하나도 못했네요. 밤을 새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네.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네. 조금 더 진행되고 나서 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하도록 드라마가 한창 이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아주 고조되고 있어서 해볼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사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우리 김희연 선생님 너무 아유,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그 주말에 아주 바쁜 시간 내서 몰아보기를 해주신 우리 엄태섭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별 다음에 얘기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눈이 빨개지도록. 이혼 얘기 하나도 못 했어. 저도 굉장히 너덜너덜한 상태로 지금 네. 녹화하게 됐는데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요. 아무튼 뭐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화에도 또 조만간 뵐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